Hi everyone, 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일요일 오후인데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곤니찌와네. 아침에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후엔 곤니찌와. 저녁에는 곤방와. 오늘 피곤해서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크로셰 레이스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가장자리 이제 여기 요거. 포물선 그리는 요거만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오면 끝이에요. 이거 짜는 영상 좀 보여드리고 이 각이 맞을지 모르겠네. 내가 삼각대가 이 앞으로 더 이상 숙이지 않아서 지금 오디오에 받쳐놨는데 손으로 짜는 모습이 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세운관 상가 가서 오전 수업을 하고 반드시 수강생들하고 점심을 먹어요. 근처에 광장시장 맛집이 있어서 먹기는 좋아요. 거기서 인사동에 들러서 뭘 먹기도 하고 중앙박물관 중앙? 아니야 잘못 말했어. 고궁박물관 대만이 고궁박물원이지. 서울 경복궁 안에 있는 고궁박물관 가서 해학 반도도 그걸 지난달에 봤고요. 그분들은 미나 그리러 오시는 분들이라 갤러리 가서 그림을 보면 수업 이상의 어떤 뭔가를 이제 얻을 수 있죠. 연령대는 저 포함해서 다 60대라서 60대 중후반, 초중반이라서 공감대도 형성이 잘 됐고 동아리로 출발해서 지금 한 3년 차 됐기 때문에 이제 서로 내부 사정도 좀 알고 그런 이제 관계죠. 어머님들이 이제 애들 다 공부시키고 결혼도 하나둘 다 시켰고 그래서 이제 일본말로 히마라고 하는데 짬이 좀 났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찾는다거나 할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이 자꾸 왜 멈추냐면 10개 개수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코스를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50, 60 평생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려봤으니까 좀 서툴죠. 잘 하는 게 무리지. 근데 몇 달 지나고 이제 이론적인 것도 좀 설명해드리고 이제 그림으로의 몰입을 도와드리면 상당히 매료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나라는 게 우리나라 전통이잖아요. 전통이라서 우리 핏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흘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어.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전통이라고 뭐 저 같은 사람은 특별한 경우지. 다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외할머니가 한복을 하셨고 친엄마가 자수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수혜 좀 내고 싶다고 평생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나는 뭐 전공이 텍스타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내가 굉장히 좋아해서 또 일도 되고 수익성도 되고 경력이나 뭐 전시활동, 수상활동 이런 게 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경화, 정명훈 뭐 이런 정명화 이런 분을 키운 어머니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술 계통으로 자녀를 키울 때는 처음에 되게 어렵대. 물론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고 가르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연습을 더 해야 되고 손이나 몸에 익숙해지려면 굉장히 최근 10,000시간의 법칙 이런 거 얘기하지만 10,000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이 레이스 코바늘 크로셰 레이스를 7살 때부터 짰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도장집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걸 잡는 그 포인트가 있어. 상당히 조금 살짝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 스트레스 상황이나 걱정거리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손에 안 잡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꼭 이걸 짜는 것 같아.
이게 집중력과 몰입도와 어떤 명상의 단계까지 가거든요. 작년 올해도 되게 많이 짜가지고 5개 정도 이제 지름 30cm, 40cm를 주로 선호해서 이 책을 한 권 가서 사서 책 전체에 있는 걸 거의 다 짜다시피 했어. 이제 몇 패턴 안 남았어. 그래서 대여섯 개가 되면 이제 밀가루로 풀을 써서 조물조물 해가지고 반그늘에 널어 말렸다가 촉촉한 거의 이제 70% 마른 상태, 조금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다림질을 해서 다시 널죠. 그러면 이제 빳빳하지. 근데 놔둬도 풀기가 그냥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전시를 하거나 누구한테 공개할 경우에 다시 풀을 하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다림질하고 이렇게 말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소중해요. 누구를 또 시킬 수도 없고,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은 결국엔 혼자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혼자 하는 작업에 노출? 이런 걸 좀 좋아했어요. 최근 코로나 상황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고립돼 있고 격리돼 있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 이런 게 되게 선호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뜨개질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어떻게 배울까요? 다들 유튜브로 배워요. 저같이 하던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게 공예 쪽은 내가 옛날에 온라인으로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뭐 어학이나 어떤 다른 스킬 크래프트 쪽이 이 유튜브 시장에서 굉장히 먹힌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도 온라인 수업을 인형옷으로 개설을 해서 이제 6월 4일날 도심권 50플러스에서 송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 3회 정도 아마 더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온라인을 좀 미리부터 한 사람이라서 이 모뎀 시절부터 보적이라는 사이트에 글을 염색해가는 글을 써가지고 온라인에서 좀 내 이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음 카페, 그 다음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지금 인스타그램은 JKHH가 미나 쪽이고 SEAJKHH가 인형 옷으로 인스타그램 2개 하고 유튜브도 시작해서 한 3년 됐잖아요. 다 잘 돌아가는데 요즘 느끼는 바는 뭐냐면 오프라인이 병행됐을 때 온라인도 살아나는 거지. 지금 바깥에서 집합 금지 뭐 이런 게 아직도 있잖아요. 잔존하기 때문에 온라인이 같이 내려가는 느낌. 오프가 아주 전혀 없던 이제 마켓에서 온라인은 무슨 뭐 쇼핑, 의류, 뭐 친구, 홈패션 쪽은 온라인이 잘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같이 병행하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오프가 안 되면 온라인도 같이 침잠하고 있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 이제 며칠 동안 그걸 이제 고심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나 나름대로 이제 서치를 많이 하죠. 주변 작가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하고. 근데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온라인으로 마케팅 구축을 잘 해놓고 오프가 열렸을 경우에 그것을 기반으로 오프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매장이나 오프 뭐 이런 상권 같은 거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남대문 동대문 죽은 지 좀 됐고 발 빠른 사람들은 벌써 빠져나왔고 세현상과 마찬가지고 이대 앞에 죽은 지 오래됐고 광남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긴 가보지 않았고 명동 중국인들이 진출하지 않아서 명동은 정말 이제 가봤는데 고담시 죽음의 거리처럼 됐잖아요. 홍대 상권은 내가 저기 알아보려고 이동을 하려고 알아보려고 가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조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라는 게 누구 말을 듣는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말을 또 안 들어서도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운도 작용하고 그래서 요즘 갑자기 이렇게 꽃피는 계절에 고민이 좀 생겼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 보니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고민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작품하는 사람들은 작품하는 게 최고지. 그래서 어제 영어 문장 내가 5개씩 굉장히 오래도록 외웠거든요. 그런데도 입으로 막상 튀어나오는 영어는 서바이벌도 안 되지. 일어를 좀 하겠다 하는 자신감 때문에 이제 어학을 쉽게 달라드는데 중국어는 뭐 반년 새벽반을 다녀봤는데 그건 다 날아갔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중국어 받아쓰기 몇십 개씩 따라가도 봤는데 그 사성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최근 공부를 쉬었어. 공부를 쉬고 월세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가만 너무 생각했더니 이게 사고가 피폐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또 그거 생각을 안 하나 해야지. 연구소는 내가 2006년에 안국동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사람 대하는 게 힘들고 아무나 막 들어와서 아무 소리나 하는 게 또 힘들고 수익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어. 그때 정말 돈 너무 많이 벌었었는데 상권도 좋았었고 근데 좀 몸이 아픈 관계로 간두고 다시는 안 하겠다 생각하다가 여기 들어온 지 3년 반 됐고 여기 길 건너 영파하고 건너편에 2년 있었어요. 1년인가? 1년 있었다. 1년 있고 금방 빼버리고 일로 왔는데 여기는 보상 받아야 되니까 이제 내년 가을쯤 어차피 나가야 되고 가을이라고 하면 9월인데 그 이전에 헐릴 리는 없어요. 그 이후에 헐리기 때문에 돈은 아마 보상액은 2달 전부터 준다고 하니까 내년 여름에는 반드시 어디로 옮겨야 돼요. 옮기겠다는 마음이 들면 자리가 붕 뜨고 여기 살림 정리를 하고 내가 막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느끼기에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뭘 보는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미나 강의만 몇 개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사무실을 얻은 거잖아요. 그럴 때 참 좀 내심 신기했고 나 그냥 월세 내고 음악 들으러 와 처음에 막 그런 식이었거든. 여기가 벚꽃거리라 벚꽃이 피면 한 열흘 보름 정말 밤 벚꽃놀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창문을 이 문을 열어놓으면 벚꽃이 막 흩날려서 빗자루로 쓸어낼 정도로 굉장히 예쁜 화면이 연출되거든요. 1년에 그거 한 열흘 보름 보겠다고 내가 여기를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수강생분들도 오시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생각이 이렇게 좀 고인 건지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건지 좀 그래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겪어내고 계신 분들한테 위안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화면을 켰는데 저도 힘들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위로가 되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 어머니 시절은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전쟁 때 우리 엄마는 좀 유복하게 산 분이지만 어머니 친구분이 먹을 걸 구하려고 그 사람들이 즐비하게 시체들이 죽어 넘어져 있는 데를 넘어간 적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극복해 나온 우리 조상님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원금도 조금 되고 있고 물론 사각지대에서 그거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겨우겨우 버텼는데 올봄이 이렇게 아름답게 매화랑 벚꽃이 피려고 꽃봉오리가 번그러지는데도 마음이 밝아지지 못하네요. 얼른 그래서 하루하루 초조해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지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이 좀 갑갑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다를 떨려고 했어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저는 이거를 많이 해요. 이거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몇 분 계셨는데 요즘 안 오시네. 이 뜨개질은 크로셰 레이스로 이제 집합금지 풀리면 어떤 커뮤니티 모임을 하나 만들 거예요. 어디나 조기 축구회 모임 만들듯이 제가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공간에서라도 열심히 소통하려고 하니까 반응 많이 보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가 구독해달라는 소리 정말 처음부터 한두 번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 조회, 뭐 구독자 수? 이거는 상관없고 조회 시간이 판별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쪽으로 모두 삶을 영위해 나가시고 이런 시절일지라도 희망을 우리 다 같이 가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빛이 반사돼서 이 아래쪽에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아이폰 8이 기능이 굉장히 좋긴 한데 이 조명에는 조금 취약하네요. 풀을 다 먹이면 또 갖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죠? 여러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지만 우리 함께 힘내요. 그쵸? 화이팅! 우리 힘내요. 내일은 또 밝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바이바이!